14번은 첫 번째 부동식은 0보다 커났다고 두 번째 부동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거든? 네. 0보다 커났으면은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인 것 같거든? 근데 이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수직선을 그리면 해결될 것 같아. 공통되는 건 1부터 4까지랑 6이 공통됐으면 좋겠다고 해. 그런데 밑에 있는 부동식은 사이값이고 위에 있는 부동식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단데 일단 사이값이 될 만한 거는 쌤 생각에는 사이값은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그리고 공통되는 게 지금 1부터 4까지가 공통됐으면 좋겠고 6만 공통됐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네.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 4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커 같으면 그럼 공통된 녀석의 값이 1부터 4까지가 두 겹이고 6이 두 번이죠. 네. 이래야지 1부터 4까지 6이 나오겠네. 근데 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은 안 정해져. 여기 한 녀석은 1부터 6까지 범위 있는 숫자고 또 하나가 4보다 작아야지만 공통되는 게 1부터 4까지일 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지 여기 옆에 뭐 더 있는 거 아니잖아. 어. 요 자리만 채우면 되는 것 같은데 되신 거 네. 맞으세요? 네.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각각 어떤 식의 해를 가져야지만 이런 해가 나오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 D의 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 x-4하고 x-6의 값이었을 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네.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0이고 b의 값은 24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x-1하고 x-6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요. 네. 전개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네. 그때 c의 값은 마이너스 7? 네. d의 값은 6? 그때 4개 값을 다 더하라고 합니다. 13인가요? 네. 이해되셨나요? 또 55번이랑 55. 55, 56. 55번은 첫 번째 부동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동식은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하려고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7. 근데 두 번째 녀석의 값은 A가 큰지 E가 큰지를 모르겠네. 첫 번째 거는 사이값이죠. 네. 두 번째 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든지 그렇지 않다면 A부터 이거 마이너스 A겠지? 이런 것 같거든? 네. 그럼 수익선을 그려보자. 수익선에 공통된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면 해가 없다고 하니까 공통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거든?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녀석과 마이너스보다 작은 녀석은 무조건 공통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만 포함하고 있어도 부등호가 하나만 있어도 부동호가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같다는 부등호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가 있어.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다는 얘기고 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통된 건 마이너스는 공통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게 공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게 공통되는 얘기가 두 겹인 거. 그래서 이건 버리려고요. 네. 공통된 게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안 되고 얘 가지고 풀란 얘기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이면 공통된 게 없을 것 같거든? 그럼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다고? 네. 두 번째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냐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먼저 일단 이러면 돼. 이러면 두 녀석은 공통된 게 없어. 이건 되는 거야. 그때 a의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양변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 하지만 이때는 a가 2인 거거든? a가 2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번째 부동식에 a가 2가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 아래로 블록이지. 네. 0보다 작은 게 누구야? 없어요. 이거 자체가 해가 없네. 해가 없는 녀석과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공통된 녀석의 값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여도 되는 거네. 그래서 1번하고 2번 합쳐가지고 a라는 녀석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다. 네. 그때는 공통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부동식의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3입니다. 0보다 큽니다. 해를 구했더니 x의 값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입니다. 두 번째 게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동식을 풀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못 풀었다는 얘기 같아요. 맞나요?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같을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예요.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벗기거든? 즉, x-a가 0보다 큰 같으니까 x는 a보다 큰 같을 건데 x의 값 a보다 큰 같을 때에는 저 식이, 밑줄 친 식이 이 식입니다. 하지만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은 음수입니다.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때 해를 구해보려고요. x의 값은 a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a보다 큰 범위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부터 a 플러스 1까지가 이 첫 번째 거의 답입니다. 지금 뇌가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나 봐요? 쪽이 어떤 게요? A 저 마지막 수치. 우리가 어떤 답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3, 4, 5까지가 답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답을 3보다 큰 같은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는 중이었어. 그럼 넌 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3, 4, 5만 답이라고 얘기하겠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 답을 찾고 있었으니까. 얻어진 답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긴 해.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야 되는데 우린 답을 a보다 큰 것 중에 답을 찾고 있었다고. 그래서 a하고 a 플러스 1 사이 있는 것들만 답인 거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때 x의 값의 범위는 a-1보다 크거나 같단가? x가 a-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a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a-보다 큰 것만 답이에요. 근데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거든? 이 부동식의 답은
둘 다 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부터 A까지도 답이고 A부터 A 플러스까지도 답인데 A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답은 A 마이너스 1부터 A 플러스 1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게 존재한다는 말은 수직선에서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 수직선이 있고요. 첫 번째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5가 작은 녀석과 3보다 큰 녀석이 있습니다. 요 사이의 간격은 8칸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몇 칸짜리지? 얘는 2칸짜리인가요? 그 2칸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공통된 게 있어 없어? 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두 겹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네. 해가 존재하려면은 여기 있는 거 괜찮고 이것도 되고 이때가 안 되네. 네. 공통된 거 없죠? 네. 공통된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쭉 공통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이 순간이 누군지 어떤 순간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A가 누구일 때야? 마이너스 4. 네, A가 마이너스 3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겠다. A가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그럼 이 정확히 A가 마이너스 4인 이 순간은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마이너스 3면 해가 없어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해가 있지.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왼쪽에는 동그라미 있잖아. 왼쪽에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는 동그라미. 그게 지금 A-1이거든? 선생님 이거 큰일 났다. 손 떼버리면 옮겨놓고 할걸. 이 왼쪽에 있는 눈금의 값이 A-1이고 오른쪽 눈금이 A 플러스 1인데 A-1이라고 하는 눈금이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공통되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통된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공통된 게 없습니다. A 플러스의 값이 3, A 플러스의 3보다 클 때부터는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보다 큽니다.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긴 한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나갈 거는 어디서부터죠? 저 유형 몇 번부터 처리죠 오늘? 모르는 거 그거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1058, 1059. 1058, 1059.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몇 번 유형까지 했어? 16번. 16번까지? 연립부등식을 만족한 x, 정수 x 그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럼 절대값 있는 걸 오늘 마스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x의 값이 누구보다 클 때? 3번.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큰 것들 중에서 하나 답을 찾는 중이거든? 그런데 그때는 x-3이라고 쓸 거고 이 부등식 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3을 이항했더니 k 플러스 3보다 작은 거지. 그럼 해는 3보다 큰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는데 k 플러스 3보다 작은 것들이 답이라고요? 두 번째, x의 값이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았고요. 이 부등식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항했더니 x의 값은 3-k보다 큰 거네. x의 값은 3-k보다 큰데 3보다 작은 x들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둘 다 이것도 위에 것도 답이고 밑에 것도 답이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쓸까요? x는 3-k보다 큰.
여기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네. 3-k부터 3까지도 답이고 3부터 k 플러스 3까지도 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보다 K 플러스 네, 이게 답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두 번 했으니까 보통은 이해됐을 것 같거든? 네. 그럼 이런 해하고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x-3하고 x 플러스 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이 범위에 공통되는 정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x는 정수고요. k는 자연수입니다.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그리려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몇 칸짜리냐면 이건 몇 칸수를 알 수가 없구나. 만약에 3-k-3부터 k 플러스 3이라고 했다면 이건 몇 칸이야? 체크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6이니까 이건 6칸짜리입니다. 이건 6칸짜리인데 이 녀석의 값은 뺐을 때 k가 있으니까 칸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3이라는 숫자에서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진 점, 그게 k 플러스 3입니다.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진 게 마이너스 K 요 사이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한 눈금으로부터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진 거하고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진 그 범위라고요? 네. 3-k부터 3 플러스 k까지가. 근데 공통된 이거하고 공통된 녀석의 값이, 이거 두 개 공통된 녀석의 값이 정수가 5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범위 속에 들어있는 정수는 정확히 5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랑 공통되는 게 이 5개가 다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 바람은 3-k부터 3 플러스 k까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두 겹짜리가 공통되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야지 정수의 값은 정확히 5개 됩니다. 따라서 3-k 값은 마이너스 1가 왼쪽에 있나요? 3-k 값이 마이너스 1가 왼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3-k 값이 마이너스 1 됐을 때가 궁금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궁금합니다. 3-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k라는 녀석의 값은 4 k한테 4 대입하면 이 범위의 값은 7 그럼 이거 두 개가 공통된 정수의 값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4개 근데 마이너스는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5개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러면 4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은 4보다 큽니다. 네. k가 4보다 컸을 때 자연수 k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얘가 답이네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분 기억할 게 많습니다. 절대값 푸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범위가 의미하는 게 3이라는 눈꼴부터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진 점부터 3에서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진 점, 요 사이의 범위를 얘기한다는 것을 그걸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59번으로 갔습니다. 59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x-3이고 두 번째 건 x-a하고 x-4인 것 같아요. 정수 x가 공통되는 정수 x가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공통된 정수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익선에다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범위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해가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니?
2라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들이 x의 범위, 3보다 큰 것들이 x의 범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해가 둘 중에 하나지. a부터 4까지일 수도 있고 4부터 a까지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럼 첫 번째 a부터 4라고 한다면 여기쯤에 4라고 합시다. 공통된 녀석 범위 속에 정수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a가 지금 a가 설령 여기쯤에 a라고 해도 이 부분에 공통된 정수는 근데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는 정수가 없습니다. a라고 하는 눈금이 어디까지 가야지 처음으로 공통된 정수가 생기지? 영화에 여기에 a가 있어도 공통된 정수는 없을걸? 공통된 범위에 정수가 필요하거든. 공통된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된 범위 속에 있는 정수가 존재해야 되거든, 하나가. 1보다 그래야 되겠네. 이 녀석의 값이 쭉 가가지고 a라는 녀석이 한 여기쯤 있는데 공통된 정수의 값이 1로서 존재해야 되겠구만.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눈금은 0이라는 눈금도 있을 거거든. 근데 a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 공통된 정수가 두 개가 될 거야. 그럼 공통된 정수의 값이 1로 존재하려면 a라는 녀석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이런 그림이 되려면 a라는 녀석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a가 1이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a가 1이어도 공통되는 정수는 한 개인가 아닌가? a가 1이면 이 범위에 1이 들어있나요? 그럼 1이 공통될 수 없잖아. a가 1이면 공통되는 정수는 빵개입니다. a가 빵이어도 되나? 네. a가 빵이어도 공통되는 정수는 빵이 아니죠. 얘가 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얘는 1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랑 이거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1이 하나 존재하겠네. 그럼 a는 빵해도 괜찮은 거네? 등호가 들어간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범위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보다 큰 범위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야 되지? 7, 공통되는 숫자가 5라는 숫자가 공통됐으면 좋겠거든, 선생님은. a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으면 공통된 범위 속에 존재하는 정수는 5가 있나요? 네. 그럼 a라는 녀석은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6보다 오른쪽에 a가 있으면 안 되죠? a가 6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공통된 정수의 값이 5하고 6이 될 테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a의 값은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a가 5가 돼도 공통된 정수의 값은 5일까요? a의 값이 5가 되면 얘가 5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a가 6이면 공통된 정수의 값은 5만 있을까? 네. 그러니까 6에는 동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것 또는 이게 답입니다. 이러면 공통된 정수의 값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여기 있습니다. 5부터 6까지가 둘 다 등호가 없거나 5에만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없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답은 2번을 고르라는 얘기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할 때 너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원아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고 잘 대답해 주는 것도 있고 잘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약간의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버벅대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 집중력이 살짝 떨어져서 버벅대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더 몰입해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 쉬운 문제로 둔가 봐 어느 순간에
하지만 이런 문제의 중요한 점은 문제 푸는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런 문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 절대로.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여기 있는 부분을 하려다가 안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아니냐면,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다 말았거든? 삼각형이 있어.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거든? 혹시 알고 있나요? A 더하기 C가 B보다 작다? 가물가물? 배우긴 배우는데 가물가물한 거지. 네. A, B, C 중에 제일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중요하거든? 가장 긴 변이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가장 긴 변은 요만큼인데, 나머지 두 변 길이가 짧으면 삼각형이 되지 못해. 그래서 A하고 C의 값은 충분히 길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는 커야 돼. 차이가 선분의 길이가 만약에 2하고 3이면 차이값은 2를 차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뺀 값을 차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3하고 5라고 한다면 차이값은 2인 거지. 한글을 못 알아듣는 건가요? 의미를 못 긴 거에서 짧은 차이값은 한 숫자에 다른 숫자를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야. 하나에서 다른 거 빼고 절대값 씌운 거야. 네. 이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것만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빼먹으면 또 틀린 경우의 문제도 있긴 있거든.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직각을 여기가 직각이 되기 위한 조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네요. 각 B가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여기가 각이 직각일 때보다 각이 커지면 B라는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 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B 쪽이 더 커질 겁니다. 각 B라는 각이 90도보다 작은 각이면 이때는 B제곱의 값은 작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세 변 중에 제일 긴 변이 x 플러스 1이 제일 긴 변인 것 같아요. 네. 이 삼각형에서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둔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값이 그럼 두 개 더했습니다. 차이값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이 누구죠? 1. 네, 차이값 1입니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이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은 둔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긴 변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이게 b라고 아까 잡았던 거거든? 이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한 것보다는 커야지 둔각입니다. 이거 두 개 연립분식을 풀란 얘기입니다. 말로 나온 녀석을 어떤 조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지를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풀려고요.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먼저 앞에 거 두 개를 풀었습니다.
너 지금 이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답해야 되는데 왜 집중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이 녀석의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누구죠? 그럼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다뤘을 겁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중입니다. 공통범위가 누구죠? 0보다 크고 2보다 큰 거는 2보다 큰 건가요? 너는 지금 지원아 이러면 안 돼. 네 머리가 쉬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머리를 쉬고 있어 지금. 네 머리가 쉬지 않고 이 정도는 네가 그렸어야지 머릿속에서. 넌 지금 한 템포 쉬고 있어 계속해서. 이러면 넌 발전할 수 없어. 긴장하고 머리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거 전개해서 부등식을 풀려고 합니다.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입니다. x제곱 하나씩 지웠습니다. 이항하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1도 지울 수 있나요? 0보다 작습니다. 인수분해했고 인수분해했더니 x의 값의 범위가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한 x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는 정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직접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건데 나머지는 너의 영역입니다. 이제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넘어가서 유형 18번으로 갔습니다. 그냥 각각 문제가 다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다 배운 상태거든. 이제 네가 문제의 말뜻을 이해하고 네가 식을 세워서 푸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 지금. 지금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가지면 판별식은 0보다 네,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큽니다. 판별식 값이 누구죠? K제곱 마이너스 4. 난 이 부등식을 풀고 있습니다. k 곱하기 k-3의 값이 0보다 큽니다. k값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답니다. 이 범위 있지 않은 걸 찾으세요.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근의 위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이 붙어 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떨어지니까. 영상 다시 본 거 아닌가요? 헐, 영상 봤으면 이 질문 안 했을 건데. 지금 이건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로. 네,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에 두 개의 근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을 작은 거, 큰 거 알파벳으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근이란 말 앞에 서로 다니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근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왼쪽에 빵이 있을 겁니다. 빵은 숫자입니다. 알파, 베타는 근입니다. 이 문제는 수, 근, 근의 문제입니다. 근과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수, 근이면 근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걸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붙어 있는다고요, 지금? 근이 서로 한글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거고요. 사이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근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이 붙어 있었을 땐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2K 제곱 SK 마이너스 판별식은 0보다. 8y. 넌 매번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매번 아무 생각 없이 작다라고만 말하고 그 생각의 과정이 매번 없다는 건 앞으로 항상 그렇다는 얘기야. 생 경험상 이런 것들은 약간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줘야 되는데 넌 지금 총 다 해서 세 번 똑같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얘기하던 쌤한테 지금까지 지난 시간 2번, 오늘 1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공부 못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넌 생각이 없었어.
서로 다른 두 군이면 판별식 0보다 큽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군일 수도 있고 같은 중군인 것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커 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럼 혼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대칭축 구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대칭축은 두 군의 합의값을 이루어 나눠준 게 대칭축입니다. 두 군의 합의값을 이루어 나눠준 게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어떻다고요? 세 번째는 함수값을 할 겁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번째 함수값 하고 있습니다. 함수값은 유일한 숫자는 지금은 0이 하나밖에 없네요. 0을 갖다 대입한 게 양수라고 할 생각입니다. x한테 0 대입한 녀석은 k 플러스 1만 남습니다. 0 대입한 함수값이 k 플러스 1인데 그 k 플러스 1 값은 0 대입한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모두의 공통범위 찾고 있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2k 플러스 1하고 k 마이너스 1이어서 0보다 크려면은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k의 값은 1보다 크다입니다. 두 번째 k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답니다. 세 번째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세 개 모두의 공통범위 찾고 있습니다. K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 공통되는 건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이건 음수니까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0보다 커야 된다면서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모든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은 0보다 크고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모두의 공통된 건 1보다 큰 녀석입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빨리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과 0보다 큰 녀석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녀석과 1보다 큰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은 3겹짜리입니다. 그래서 1보다 커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중학생만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생 이렇게 풀 여유가 없습니다.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용어로 가겠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땐 어떻게 풀라고요? 근수근이었을 때 어떻게 풀라고요? 근이 붙어 있으면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고요. 근이 붙어 있을 때,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이고요.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 풉니다.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블록입니다.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이 두 개의 근일 겁니다. 서로 단위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수근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짝수공식이 아니었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거나 두 번째 대칭축 구했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누구보다 1 1보다 지금 이 대칭축이 오른쪽인가요? 그림을 눈으로 보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1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인가요? 세 번째 함수값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1밖에 없습니다. 1 대입한 값은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1 대입한 건 양수입니다. x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0보다 큽니다.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a-6이랑 a 플러스 6입니다. 0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답니다. 두 번째 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음수 곱해서 부동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건 a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큽니다. 이거 두 개 공통된 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까지랑 이거에 공통된 거 찾고 있습니다. 양수인 건 공통될 수가 없습니다. 얘라만 공통됐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A를 정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수 몇 개 있죠? 3개, 4개. 다음 용어로 갔습니다. 다 했네? 네. 오늘은 실전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풀어주지 않습니다. 실전 문제는 집에서 풀 수 있는 거 다 풀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더 욕심 안 냅니다. 너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어, 지원아. 너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는 훈련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너가 생각을 멈출 때 너를 어떻게 가르치던 선생들이 네가 생각을 멈추고 잠시 주춤할 때 널 계속 체근했어야 돼. 왜 그렇게 버벅대? 빨리 머릿속에 생각 안 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더 서둘러. 이렇게 계속 널 체근해가지고 네 뇌를 쉬지 않게끔 공부하도록 만들었어야 돼. 근데 네가 느리고 네가 생각을 멈추고 있으니 때 다독이면서 천천히만 가르쳤던 사람들한테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발전하지 못했어. 지금 이 나이 정도 되면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훈련이 안 돼 있어. 근데 그걸 현재 상태로 지속하면 넌 달라지지 못해. 스스로 문제 풀 때, 연습할 때 긴장하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공부하는 건 힘든 일이고 바짝 긴장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 너한테 여전히 모자르거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계속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나 좀 더 집중해야지.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일단 오늘 알려준 게 몇 가지가 있거든? 오늘 알려준 게 다 해서 4가지를 알려줬고 각각 문제가 서너 개씩 있거든? 지금 풀어주세요. 61번은 오른쪽에 가로가 20, 세로가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있습니다. 너비가 x만큼씩을 테두리 장식을 붙이려고 합니다. 테두리 장식의 넓이는 114 이상 20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너한테 식을 세우라고 합니다. 쌤이 요만큼의 길이 이전부터 이전까지 테두리를 제외한 이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구죠? 이게 20이라고요? 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누구의 넓이? 테두리 장식의 넓이?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20 더하기 X. 여기는 15라면서요. 네. 그럼 여기 넓이, 여기 길이는 몇이죠? 15 더하기 X. 우리 테두리의 넓이가 필요한가? 네. 테두리 넓이의 식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10 더하기 X. 15 더하기 X. X. 4X. 바깥쪽의 넓이에서 안쪽 넓이 빼자고요? 그게 114 이상 200 이하라고요? 이렇게 식 세우셨나요? 왜 못 세웠죠? 안쪽에 넓이 빼고. 전체 액자 전체 넓이를 구하셨어요? 저기 테두리 4X. 테두리 자체 넓이를 세로로 길이 네. 바로 X 세로. 네, 뭔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전개했습니다. 4x제곱 플러스 40 더하기 30? 70? 300은 빼서 지웠습니다. 이거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뭘로 약분하지? 2로밖에 약분을 못하네. 먼저 앞에 거 풀고 있습니다. 57? 그럼 뒤에 거 풀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공통 범위로서 x의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38 빼기 3이니까 35인가? 2x-3의 값이랑 x 플러스 19입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해가 누구라고요? 근데 3분의 1이니까 음수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이건가?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근데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두 개 범위 공통된 범위 구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식만 제대로 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065라고 들었습니다. 1065번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찾고 싶습니다.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이 누구죠? 판별식이 짝수공식은 x 앞에 써있는 걸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합니다. 허근을 가질 때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없으면 0보다 작습니다. 3k제곱 마이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허근을 가질 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네.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k제곱의 값은 인수분해할까? 루트 3k 플러스 1하고 루트 3k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위에 거가 되는 것 같아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부터 플러스 루트 3분의 1까지입니다. 그때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아직은 없어요? 너 오늘 집에 가면은 지금 채점 하시고 틀린 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뒤에 마저 풀고 나서 채점도 하고 틀린 건 다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네. 뒤에는 연습 문제는 집에서 풀어오시고요. 실전 트레이닝은 풀어오시고 다음 챕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이제 경우의 수 파트거든.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더해서 풀 때가 있었고 곱해서 풀 때가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더해서 푸는 건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해서 푸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푸는 경우는 또는이란 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풉니다. 하지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란 말이 있거나 뭐뭐이고 이런 말이 있거나 그 말을 내포하고 있을 때 동시에 어떤 두 개의 일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때는 곱해서 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다른 일이 발생할 때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곱해서 문제를 풀고요. 이때는 더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5개고요. 지하철 노선 2가지가 있다고 하거든. 그때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 타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버스는 5가지, 지하철은 2가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숫자는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이었을 때는 더해서 풉니다. 7종류의 신문과 8종류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잡지를 각각 한 가지씩을 택해서 구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하고
그리고 잡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고 싶습니다.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배우 잡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럼 두 개는 더할까요? 곱할까요? 왜 곱하죠? 신문도 선택하고 그리고 잡지도 선택하기 때문이죠. 신문을 선택하거나 또는 잡지를 선택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곱해서 풀 겁니다. 또는이란 말을 담고 있거나 또는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면 더해서 구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곱해서 구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긴 할 거거든, 선생님이. 순열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쌤한테 준비되어져 있는 숫자가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 있다고 칩시다. 이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뒤에 쓸 수 있는 거는? 이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앞에 건 5가지고 뒤에 건 4가지인가요? 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요. 각기 한 번씩만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 쓸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데려다가 일렬로 배열한 건가?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데려다가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데려다 일렬로 배열한 거니? 이 녀석의 값은 OP3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P라는 말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아서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통 애들한테 선생님 방금 한 말 다시 하란 말 자주 하거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2번만 얘기해주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아서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똑같이 선생님 2번 말씀드렸습니다. 순열이 뭐라고요? 배열하는 거. 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2개를 이렇게 2칸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MPR이라는 녀석의 연산은 산수는 OP면은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진 숫자를 2개 곱한 거네. OP3이면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진 녀석의 값을 3개 곱한 건가요? 그렇다면 MPR이라는 녀석의 값은 M부터 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계속 곱하겠네? 몇 개가 될 때까지 곱하죠? 네.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숫자 4네? 세 개를 곱했을 때 제일 마지막 숫자가 3인가? 그럼 두 개였을 때 2가 아니잖아. 세 개였을 때는 3이네? 이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플러스 1인 것 같아.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플러스 1. 그게 3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플러스 1의 값이 마지막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n부터 시작해서 전체 개수가 알게 될 때까지 하나씩 작은 숫자를 곱하는 게 순열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너한테 3필이라고 쓰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산수 어떻게 해요? 생일 중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서로 다른 한 개를 뽑아서 뽑힌 한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거든? 산수 어떻게 할 거냐고요? 3부터 시작해서 한 개가 되게끔 곱하는 거라서 끝난 것 같습니다.
10P라면 산수 어떻게 하자고요? 10 더하기 10 빼기 2죠.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진 녀석의 값을 2개 곱하자고요. 되신 거 맞나요? 3P3은 뭐가 될까요? 네, 3개가 될 때까지 곱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쌤이 예를 들어서 10P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요. 10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0 곱하기 9라고요? 근데 뒤에다가 87654321을 쓰려고요. 그럼 원래 수랑 똑같으려면 87654321을 분모에도 써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1부터 8까지 곱한 거, 분자는 1부터 10까지 곱한 거죠. 근데 이 숫자 약분하면 어차피 10 곱하기 9죠. 우리는 1부터 10까지 곱한 녀석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1부터 10까지 곱한 거를 10 느낌표로 쓸 거고요. 1부터 8까지 곱한 건 8 느낌표로 쓰려고 합니다. 느낌표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쌤이 10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이렇게 발음하기 쉽지 않아서 10팩, 8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10부터 1까지 곱한 거, 이건 8부터 1까지 곱한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이 앰페어를 산수할 때 이렇게 산수할 건데 쌤이 분모의 분자에 뒤에다가 좀 뭐 좀 써주려고 하거든. 여기 뒤에다가 요것보다 하나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계속 써나가려고요. 그럼 새로 쓴 숫자가 분자에 있으니까 분모에도 새로 쓴 거 똑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달라진 게 없는 거지. 어차피 약분되면 지워질 거니까. 그럼 분자의 값은 뭐라고 쓰자고요? n 팩토리라고 쓰겠다고요. 분자는 n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요. 분모의 값은 뭐라고 쓰자고요? 네, 이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순열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네. 근데 저 네, 순서가 뭐라고 제일 큰 수가 100. 네. 자, 이 녀석의 값은 n부터 시작해서 r가 되도록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게 분모입니다. 앞에 것 빼기 뒤에 게 분모의 팩토리얼 느낌표만 쓰면 되고요.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쓰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산수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얼 가지고 쓴다면 3P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 이 녀석의 값은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 이 녀석의 값은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 3일은 이거 자체가 3팩토리얼이지. 그럼 분모인 0팩토리얼이 뭐란 얘기야? 0팩토리얼 1이란 얘기죠. 왼쪽은 3일이고 이 분자의 값도 3일인데 분모가 1 나와야지만 3일, 3일 똑같을 거 아니야. 0은 m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1까지 곱한 걸 의미합니다. n값이 자연수일 땐 이렇게 쓸 겁니다. 하지만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부터 하나씩 작은 자연수를 쓸 수 없잖아. 그런데 이게 1번으로 계산한 게 이거고요. 1번으로 3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한 게 첫 번째 계산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계산 방법이 이것도 성립한다며 지금. 분자의 값은 앞에 것 팩토리얼, 분모의 값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이라고 그랬잖아. 1번으로 계산하든 2번으로도 계산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거 3일, 분자도 3일.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0 팩토리얼은 1이라고요. 그래야지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0 팩토리얼만 지금 왜 0 팩토리얼 1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1 팩토리얼은 뭐겠어요? 1부터 1까지 곱한 거라서 1입니다. 2 팩토리얼은 누구죠? 3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 14, 5 팩토리얼, 120, 6 팩토리얼, 720, 7 팩토리얼부터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7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답에 7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이런 걸 객관식 보기에서 찾습니다. 직접 산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학교 시험을 출제합니다. 0 팩토리얼만 1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분모인 0 팩토리얼은 1이니까요. 0 팩토리얼만 n값이 자연수가 아닐 때 성립하는 녀석입니다.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10p10이라고 쓰면 이게 뭐야? 이게 10부터 10개 곱하는 거라서 10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네,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이 1이니까요. 10 팩토리얼이네요. npn의 값은 뭐겠어요? 의미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뽑힌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서 n개의 숫자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n 팩토리얼.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 3개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건 3 팩토리얼.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3 팩토리얼.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n 팩토리얼. 10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10 팩토리얼. 만약에 선생님이 3p빵이라고 쓴다면 이게 뭐죠? 3부터 1번처럼 계산할 수는 없어. 3부터 빵개가 되도록 곱할 수는 없어. 그럼 2번처럼 계산할 수 있어. 분모에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분자에는 앞에 것 팩토리얼. 10p 빵의 값도 마찬가지야.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 그렇다면 np 빵의 값은 무조건 1인 거네.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안 뽑았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아무것도 안 했으면 빵가지로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 가지야.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뽑힌 n명을 일렬로 배라는 건 n팩토리얼. n명 중에 빵명을 뽑아서 빵명을 일렬로 배라는 건 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거 자체 한 가지로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산수해봤습니다. 4p의 값 산수 어떻게 한다고요? 1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2번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번으로. 그건 2번이고요. 1번으로 계산하겠다고요. 4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씩 작은 녀석의 값을 2개까지 곱할 겁니다. 8부터 시작해서 빵개 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88p 빵이 뭐죠? 네, 이건 1입니다. 5p의 값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는 겁니다. 얘는 3p3이면 누구죠? 3p 빵이면 0인데요. 3p3이면 누구죠? 3p3이면 3개 중에 3개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3팩입니다. 1번으로 계산해도 3부터 3개 곱하는 거니까 6가지죠. 5팩토리얼의 값은 120입니다. 0팩토리얼은 1입니다. 저 13번 10, 4번 14번 잘 모를 수 없습니다. 설명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설명해드렸거든요. 자세히.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분모에 누가 있나로 묻습니다. 네모안에 들어갈 건 누굴까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으면 여기가 분모 2팩이죠? 네. 4장에 4개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4장이 있습니다. 동시에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세자리 숫자가 필요합니다. 4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자리 자연수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4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요?
이해된 거 맞아요?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한 명씩 뽑으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10명의 사람 중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쓴 놈은 반장 시키면 되고 뒤에 쓴 사람은 부반장을 시킬 거거든요. 이 녀석은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네. 10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 곱하시라고요? 6명의 학생을 6명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걸 얘기합니다. 6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앞에 뒤에 숫자 똑같으니까 이거 6팩토리얼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아닌가요? P. NPN이라고 하는 셋값은 n팩토리인 걸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를 다 뽑아가지고 뽑힌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그냥 n명의 사람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n팩입니다. 6명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거라서 5팩입니다. 머리를 사용